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실에서 출발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라고 하죠. 근데 최근에 영업손실 소식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단 말이죠. 이게 좀 궁금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현재 가치, 그리고 미래 잠재력, 특히 AI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이런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작은 KIST 휴보랩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인간형 로봇 연구센터 휴보랩에서 시작했죠. 이미 2015년에 미국 방위고등 연구계획국 다르파라고 하죠. 거기서 주최한 로봇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세계적으로 좀 이름을 알렸어요. 이 다르파라는 곳이 원래 좀 혁신적인 기술 개발 지원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정말 초기 단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딱 입증한 그런 사건이었죠. 이런 깊은 기술적 DNA,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핵심 자산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변곡점은 역시 삼성전자의 투자입니다. 삼성이 단계적으로 지분을 쭉 늘려서 현재는 한 35% 정도 확보했고요. 앞으로 최대 59.9%까지 더 살 수 있는 콜옵션까지 가지고 있어요. 와, 59.9%. 이건 단순 투자를 넘어서는 거죠. 삼성이 그리는 미래 로봇 사업, 그 그림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핵심 파트너로 점 찍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창업자이신 오준호 교수님도 삼성 미래로봇 추진단인가요?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이런 삼성과의 긴밀한 관계가 혁신에는 또 어떻게 작용할까? 여기에 대한 다른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삼성의 자원이나 네트워크는 분명히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일부 자료에서는 이 KIST 시절의 독창적인 연구개발 문화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잘 유지하면서 대기업 시스템하고 조화를 이룰 거냐. 이게 또 과제다. 이런 분석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 그 특유의 빠른 의사결정이나 좀 과감한 실험 정신 같은 게 좀 약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군요. 그 균형을 잘 잡아야겠죠. 기술적인 측면도 한번 보죠. 이게 또 흥미로운 게 로봇의 움직임을 만드는 핵심 부품들 있잖아요.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같은 거. 핵심 부품이죠. 이걸 직접 개발해서 쓴다는 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되고 원가를 낮추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만의 어떤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 제품 라인업도 보니까 협동 로봇, RB 시리즈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발로 걷는 로봇 RBQ, 또 이동하면서 양팔 쓰는 로봇 RBY1, 그리고 그 유명한 휴보까지 정말 다양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AI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대한 아주 강한 의지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사람처럼 생긴 로봇? 이르면 2025년 말, 늦어도 2026년 초에는 시제품을 공개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된다면 엄청난 거겠네요. 그런데 이제 재무 상황을 보면 그림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아까 영업 손실 얘기 잠깐 했었죠? 2023년에 440억 원,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5년 1분기에도 1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어요. 그런데도 시장 가치는 엄청나게 높아서 그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그게 한때 1000배를 넘기도 했습니다. 와, 보통 몇십 배만 돼도 높다고 하는데 연구개발 투자겠군요. 아까 말씀하신 휴머노이드 개발 같은? 2025년 1분기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37%에 달했다고 해요. 미래 기술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그런 첨단 공장을 짓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원가 경쟁력 확보,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네요. 장기적인 경쟁력을 키우려는 거죠. 하지만 뭐랄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글로벌 로봇 시장은 이미 화나기나 ABB 같은 전통의 강자들이 꽉 잡고 있고요. 또 국내의 두산 로보틱스나 중국의 유비테크 같은 신흥 강자들의 추격도 아주 매섭습니다.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유비테크도 휴머노이드 쪽으로 유명하지 않나요? 그래서 일부 분석 자료에서는 글로벌 선두 기업들하고는 아직 몇 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기술 격차 문제도 있군요. 그리고 또 하나 약점으로 꼽히는 게 북미 같은 아주 중요한 시장에서 판매망이 아직 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판매 채널 구축 문제, 이것도 중요하죠. 물건을 만들어도 팔 곳이 있어야 하니까요. 물론 CJ대한통운하고 물류로봇 개발 MOU를 맺는 등 여러 협력을 통해서 시장을 넓히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실행력이 관건이 될 겁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술 격차를 얼마나 빨리 줄이느냐, 그리고 구축한 판매망을 통해서 실제 성과를 얼마나 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술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하는 거죠. 이런 기술 기반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또 대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어떤 의미와 양면성을 갖는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차세대 기술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기대와 또 냉정한 현실 사이의 그 역학관계를 이해하시는데 아주 흥미로운 참고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